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누구를 통하여 만들었냐? 이동호 교수 이 개새끼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전쟁 없이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도록 계속 학생 운동권에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 이거야. 예? 지금 이동호 교수님 예, 연세대학 나왔지? 예, 그런데 좌파 빨갱이 했지? 예, 주사파했습니다. 주사파? 예, 주사파 하면서 북한의 단파방송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요, 매일 들었죠.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했어? 예, 임종석하고 뭐 다 이런 애들한테 다 전달. 임종석, 우상호 예. 걔한테 전달했지? 예, 그러니까 모든 원죄는 이동호 교수한테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재명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에요. 절반. 예, 예. 책임져요. 책임져. 회개하는 마음으로 짧은 연설 한번 해봐요. 회개하는 마음.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는 예전 상태입니다. 저처럼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전복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서 지난번 1차전에 성공했습니다. 전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그리고 뭡니까 그 민변 이런 것들이 총단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탄핵했던 주역들이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두로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똑같은 세력들이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민변, 그리고 이런 심지어는 북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 본부까지 모조리 출중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2016년도, 2017년도는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를 감옥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유마을 있고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있습니다. 탄핵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 천만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황교안 장군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자, 보세요. 이재명의 주장이 세 가지입니다. 자서전에 보면 첫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아니, 장군님 별 세 개죠. 연합사 출신이죠. 예. 근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우리 저 강화문 내국 시민들은 다 아시죠? 예. 미군이 오랫동안 큰 규모로 주둔한 나라는 지금 전부 세계 탑10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독일과 일본도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6.25 때 엄청난 피해를 겪고도 지금 세계 5, 6위권의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군사 안보에 투자할 그런 국가 재정을 우리가 세이빙해서 경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있는 한 각 국제사회로부터 계속적인 기업 투자가, 금융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필리핀, 또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면은 다 망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미군 철수를 제1번으로 자서전에다 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공부도 안 했겠지만은 멍청한 것보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요게 이재명의 자서전 여기 떠 있잖아요. 이섬의 자서전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자서전 읽어보세요. 연방제 통일, 결국 이거는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왜 이런
이런 주장을 계속할까요? 저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또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재명이 시장 되고 지사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되기까지는 여러분 경기 동부연합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결이 다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해서 국민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30대 재벌을 다 해체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좋아요? 그런데 그 예비 동작으로 뭐라 그러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공짜로 주겠다. 이재명이가. 여러분 25만 원 주면 좋아요? 아니 반응이 또 시원찮아요. 봐요. 25만 원 주면 돈 받으실래? 안 받아? 그러니까 이재명 이놈은 북한이 시킨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이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으킬 것은 뭐냐? 내전밖에 없는 거야. 내전밖에. 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으로 망한다고 국방부 장관 와인버거 장관이 미리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짧게 설명 한번 했어요. 예,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이 40대인데 연임을 했습니다. 18년 임기 중에 7년을 국방장관을 한 분이 이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입니다. 이분이 1991년도에 이 더 넥스트 워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날 6개 지역을 예측을 하고 특히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구 소설이 아니고 와인버거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의 5.18 1980년 바로 10년 전에 5.18을 여기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하면서 얻은 자신의 경험과 미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예측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차원의 예측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벌써 러시아가 동구권을 침공할 것이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멕시코, 일본,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데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한국도 함께 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예측되는 전쟁 양상이 5.18과 같은 그런 내전 상태, 내란 상태가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변장을 하고 침투해서 내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미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또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이 어디입니까? 한국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내전과 내란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내가 가문운동을 40년 해봤는데, 애국운동을 가문운동만 내가 6년을 해봤는데 선제적으로 대결해야 이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월 9일날 이번에 진짜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1000만
천만 명이 모이면 우리는 이제 내전 필요 없고 세계 G2 국가로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1000만 명을 조직하기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인진회란도 그렇고 병자론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항상 대비하지 않다가 당하는 거야. 마지막 연설 한번 하시고. 여러분, 목사님께서 10월 9일 또 집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저 주사파, 좌파, 민노총, 정교조 이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정말 결장을 내야 됩니다. 정말 오늘이 백병전을 하는 돌격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 세력이 이 집회가 여러분 지금 거의 6년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우리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됩니까? 왜 세력의 같은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북한에 바칠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말아먹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이제는 뺀듯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세력의 같은 놈들이 여든 야든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정말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30년 40년 앞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G2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제도 요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불법선거, 부정선거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몇십 명의 사고가 나도 대통령은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22대 총선이 끝나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 많은 인원이, 이 500만 인원이 대통령께 호소하고 있는데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 집회를 보고 반드시 불법선거, 부정선거 밝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개혁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뭐 잡다한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로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치처럼, 레이건처럼, 링컨처럼,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시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 불법선거, 부정선거 밝혀주십시오. 선거개혁 해주십시오. 나라를 반전하게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5년 6년 동안 해왔던 이 모든 대회는 광화문 국민대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중동에 내가 광고를 낼 때는 제목이 전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제목이 다른지 같은지 모르고 앉아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혁명으로 맞짱 뜨자. 혁명으로 맞짱 뜨자. 주먹 다 치시고 옆에 좌우에 다 해봐요. 혁명으로 맞짱 뜨자.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을 때는 혁명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혁명을 맞짱 뜨자. 혁명은 뭐냐? 헌법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였으면 우리가 언론사를 다 전체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국회에 국회의원 300명을 다 포섭해서 깜방에 집어넣으려고 사실 내가 각오하고 나왔어요. 근데 1000만 명이 안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10월 9일날로 연기됐다고 또. 아이 1000만 명 모이자 그럴 때 모였으면 오늘로 끝나는 건데 말이야. 국회의원 저 300명 저 가짜로 국회의원 된 놈들은요 반드시 깜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특별히 언론을 북한이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국민혁명밖에 없습니다. 자, 헌법학자 제1호님 물어보겠습니다. 혁명하는 것이 이게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모든 국민들의 네.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이자 권리입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 전문에 보면요, 네. 저 나와 있죠, 목사님? 뭐라고요? 그 넷째 줄에 불의에 항거한 네.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어, 우리 헌법은요, 국가 공권력이 불의에 빠졌을 때, 그럴 때는 불의에 항거해야 된다고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헌법에는 5.16도 있었죠. 옛날에 5.16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헌법 전문에, 현재 헌법 전문에 예.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러면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지극히 헌법에 부합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박정희가 5.16 혁명한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더더욱 헌법에 부합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무너진 상태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어요? 무너졌어요? 헌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네. 본질적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헌법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국정원이 지금 간첩을 잡아요, 못 잡아? 국정원도 간첩을 잡지 못하고 네. 문재인 때는 기무사까지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근본 조직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야당은 1급 체제로 이재명만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동시에 이에 맞서야 되는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민저항권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국민저항권을 바꿔서 말하면 이건 혁명으로 맞짱 뜨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먹 다 쥐시고, 자 옆에 좌우에 혁명으로 맞짱 뜨자.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 방법에는 없다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혁명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언론사가 뭐고 필요 없어요. 다 점령해버리고 국회의원 300명 다 체포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그 다음에 언론 중에서도 간첩 정도의 수준의 높은 놈들은 10,000명은 바로 깜빵에다 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동의하십니까? 오늘 1000만 명이 모였으면 내가 이걸 결행하려고 아침에 내가 나왔는데 나는 죽어도 좋아요. 혁명하다 실패해서 난 총살당해도 괜찮아. 내가 나이가 99살이요 99살. 괜찮다 이거야 나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10월 9일까지 반드시 우리가 1000만 명을 조직해서 국민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유 발언해 주세요. 자유 발언.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기 위해 1천만이 광화문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1천만 숫자는 미래적 현실의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5년 전 오늘 2019년에는 광화문에서
조국을 끌어내리는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조국을 끌어내리지 못했다면 오늘의 윤석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을 5년 만에 강제로 끌어내린 것은 오로지 광화문 애국동지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주도한 촛불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벌써 108회나 퇴진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들은 대통령 탄핵을 일개 공무원의 징계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윤석열을 지켜야 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고 하나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정부와 당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을 책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문재인과 이재명을 하루속히 처벌해야 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의 속도가 느리고 머뭇거리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안전보장에 해가 되는 USB 수사를 적극 그리고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화문 애국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애국세력의 총사령관이신 전광훈 목사님은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은 물론 보수파 언론마저도 근거 없이 전광훈 목사를 위험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모든 왜곡과 조작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같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없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애국 시민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광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광화문 애국 세력은 태극기 부대라고 조롱당하고 있고 성조기를 들고 있다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잘못이 있다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한 죄뿐인 것입니다. 또 남들이 외면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잘못된 길을 결코 걷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다수의 국민들이 광화문 애국시민에 대해 퍼붓는 맹목적 비판에 초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십시다. 저들의 이러한 비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값진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하건대 대통령, 당신은 지금 고립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국가 발전과 민주화 법치 회복은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높이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무엇이 옳은가만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가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에는 어쩌면 20%의 지지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강력한 10%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